자,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현재 시각 5시 31분입니다. 자, 오늘도 신용인호와 함께 자, 대변 칼치 사냥을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자, 저 텐빈 낚시를 뭐 거의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자, 금호 텐빈이 출시되고 이쪽 텐빈은 또 상당히 잘 만든 텐빈이죠. 저 영상도 텐빈 줄 꼬이지 않는 방법 저희 최강직이 어제 올려놨고요. 오늘은 자, 필드에서 또 한번 텐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텐빈이 뭐 거의 대세의 흐름인데 솔직히 뭐 대세의 흐름을 저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텐빈 낚시를 뭐 그렇게 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낚시 한 장르인데 저는 뭐 텐야 뭐 루어 게임을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텐야 보다는 또 처음 칼치 낚시를 선상에 나오시면 텐빈이 줄만 안 꼬이면은 또 그 어떤 채비보다 칼치를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입질이 정말 좋을 때는 뭐 그냥 담가놔도 그냥 대강아 축축 쳐박죠. 텐야는 일종의 미끼를 먹으러 올라왔을 때 이게 훌치는 개념이라면 이 텐빈, 이 전평, 이게 말 그대로 텐빈이 뭐냐면 여기 요런 처사 같은 게 이렇게 된 걸 뭐 텐빈이라고도 하고 전평이라고도 합니다.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쉽게 말하면 여기 바늘을 달았을 때 이 간격을 좀 더 벌려줌으로써 바늘이 채비에 엉켜 붙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 텐빈 또는 전평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낚시가 마찬가지겠지만 뭐 텐빈이든 뭐 텐야든 뭐 루어든 칼치가 있는 수심에 미끼를 갖다 놓는 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둘째로 중요한 거는 채비가 꼬이면 안 되죠. 이 채비가 꼬여서 뭐 수심 40m 50m 내려가가 꼬였으면 절대 입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채비 자체를 꼬이지 않게 쉽게 말하면 내가 던져서 수심에 내렸을 때 이 채비가 절대 안 꼬인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자기가 그 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바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바닥 찍겠습니다. 자, 찍으면 자, 4번 정도 딱 졸립니다. 그래야 바늘줄 밑으로 딱 향합니다. 저 영상에 저 최강낚시 영상에 자, 텐빈 줄 꼬이기 안 하는 방법 그거 참조하시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저 매장에서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입질 지점을 먼저 찾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미끼가 바늘줄이 밑에 가 있는 거죠. 봉돌이 떠 있고 한 4m 졸렸기 때문에 입질 지점 찾을 때까지는 자, 원피치라 그러죠. 한 바퀴 정도 감는 거, 쉬고 한 바퀴 정도 감는 거, 이렇게 빨리빨리 지점을 탐색해 봅니다. 칙칙칙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미끼가. 이 낚시도 뭐 영상은 안 찍었지만 가끔씩 하는 낚시입니다. 배 앞에 시버가 돼 있고 굉장히 예민할 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좀 사실 뭐 활성도 되게 좋을 때는 수심에 딱 거치만 놓으면 그냥 올렸다가 또 꽂아놨다가 올렸다가 뽕돌 좀 무겁게 다시면은 거치해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좀 피곤할 때는 뭐 텐빈도 괜찮습니다. 근데 텐빈도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씩 액션을 주는 게 낚시도 재미도 있고 입질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다음에 집어가 계속 됩니다. 계속 움직여주면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칼치가 개체수가 없고 집을 해야 되겠다 싶고 할 때는 가만히 거치해 놓으신 분보다는 계속 던져서 살짝 졸리고 또 올려가 미끼 확인하시고 다시 던지시는 분이 훨씬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걸치 놓는 사람보다는. 근데 너무 막 확 가격하게 이렇게 해라는 말 아닙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그러니까 뭐 30m 내라도 올리는데 한참 동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올리라는 얘기지 뭐 숭숭 이래 올리느니 차라리 뭐 거쳐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말을 끝까지. 그러니까 아니함만 못하더라. 그런 말도 있죠. 제대로 안 할 거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좀 하다 보면 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쭉 들다 보면 이상하게 평소 때보다 장을 좀 많이 받는다고 싶을 때는 줄이 꼬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또 깊은 데서는 또 좀 더 끈적하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올라오면서 계속 가벼워지는 거죠. 저항감 때문에. 우리 뭐 수심 한 150m에서 밑에 루어가 터져 나가도 잠시 줄 감을 때는 꼭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줄장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자기한테 감이 옵니다. 싹싹 들어보면 채비에 꼬였나 하고 느낌이 올 때 있습니다. 지금 안 꼬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끝까지 수심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올려보고 미끼 확인하고 또 던지겠습니다. 초반에는 계속 우리 떡밥 낚시할 때 계속 떡밥 달아 이렇게 던지갖고 올리고 던지고 올리듯이 물 밑에 탑을 샀듯이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미끼 게임 뭐 던지고 올리고 미끼 확인하고 다시 또 갈아주고 또 던지고 계속 싱싱한 미끼를 교체해 가면서 고기가 없을 때 더 싱싱한 미끼를 달아놔야 됩니다. 고기가 막 물기 시작하면 솔직히 조금 지저분해도 막 활성 줄 때는 막 때립니다. 생량 기준 멸치 대가리만 붙어 있어도 막 뭅니다. 고기가 많다는 건 막 내려갈 때 줄이 끄떡끄떡 섞으면 그런 날은 대박 칠 확률이 높죠. 수심 내려서 계속 올려 한 마리 잡는 거는 좀 대박의 조짐은 별로 없는 거죠. 잘 되는 날은 던지가 내려가다 보면 막 줄이 끄떡끄떡 섞습니다. 삭둑 해버리고. 씨알이 괜찮으면 좋은데 씨알이 너무 잔 것 같은 경우는 좀 해롭겠죠. 계속 채비하려고 일하려면은. 자, 오늘 텐빈 낚시를 하는 목적은 텐빈 테스트입니다. 그날도 진해에서 많이 했었고요. 자, 이제 또 대변에서 가까우니까. 자, 또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텐빈은 줄이 안 꼬이면 최고입니다. 지 역할 다 한 겁니다. 자, 전혀 안 꼬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항상 텐빈을 잡는 게 좋습니다. 바람 불 때 막 줄을 잡으려면 힘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딱 편하게 텐빈을 바로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렇게 오면은 중심이 이 줄을 잡고 텐빈을 잡아 내려가도 됩니다. 다시. 자,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자, 이 줄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불고 이러면 이 무게 추가 왔다 갔다 해서 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잡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딱 할 때 좀 더 내려가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줄을 이걸 잡기 쉽습니다. 이 줄 안 날리니까 잡고 텐빈 잡으면 됩니다. 텐빈 잡고 낚대 놓고 그럼 여기는 줄이 있으니까 이 줄 잡고 내려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이죠. 그러니까 낚시를 할 때 최대한 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자, 꽁치 싱싱합니다. 그래도 물에 들어오면 또 내려가면 또 이상해지겠죠. 올리면 무조건 미끼는 새로 가는 겁니다. 자, 텐빈은 갈치가 배 앞 근처에 집어댔을 때 그때는 위력적인데 갈치가 배 바깥 통에 뭐 떠 있거나 뒤쪽에 뭐 조금 수심 깊은 데 있을 때는 텐빈은 또 반응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텐빈은 이게 수직이죠. 이 수직적인 낚시로 보면 됩니다. 배 앞에서 밑으로 위로 이 라인에 고기가 있을 때 쉽게 갈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꽁치를 미끼를 베이스로 합니다. 칼치도 사용하고. 꽁치가 가장 입질도 많이 받고 챔질이 편하죠. 부드러우니까. 꽁치는 바늘도 10, 20 좀 작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치를 미끼로 통으로 쓰실 때는 바늘 최소 20, 30 정도 사용하셔야 바늘이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쳤을 때 미끼가 밀리면서 챔질이 잘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입질을 하는데 계속 챔질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바늘 사이즈를 또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입질 지진이 안 났을 때는 한 자리 꼬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서. 뭐 전동일 같은 경우는 수심 모를 때는 바닥 찍어 놓고 막 한 1단 정도로 아주 슬로우로 계속 감아 올리다가 하다 보면 입질이 탁 하는데
수심을 받다가 다음에 그 수심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심이 되게 깊을 때는. 지금은 포인트 이제 막 도착해서 첫 캐스팅 날라갔습니다. 칼치가 어디서 무는지 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지금 금호 텐빈 25cm. 저는 뭐 25cm 정도면 뭐 거의 출고임 없었습니다. 30도 뭐 거의 없겠죠. 조금 더 기니까. 텐빈은 길면 길수록 사실은 출고임 조금 덜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들고 다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한 25, 30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필드에서 써보면서. 예를 들어 뭐 25가 꼬인다 하면 30 올라가 보는데 25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더 길 필요가 없겠죠. 길어서 좋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 텐빈이 굉장히 우수한 텐빈입니다. 저도 뭐 텐빈 낚시를 즐겨 하진 않지만 텐빈 쪽에는 뭐 하나의 장르이기 때문에 나름 좀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텐빈도 구매를 해봤었고 뭐 보리메얼이라든지 뭐 다른 거 할 때 또 사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텐빈도 이 굵기 편대라고도 하고 천평이라고도 하고 뭐 텐빈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텐빈의 길이, 형태, 그다음 텐빈의 굵기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깊고 대상어가 클수록 텐빈은 굵어지는 거죠. 파이가 뭐 2파이, 뭐 1점 몇 파이, 뭐 이렇게 0점 몇 파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굵어도 안 좋고 너무 가늘어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대충 다 사봅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다 보면 이 정도면은 막 적당하겠다. 아직 뭐가 크게 좋다. 뭐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알죠. 너무 가늘어서 약하다. 이건 너무 굵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세밀하게 나눈다 하기보다는 뭐 대중소, SML 뭐 그런 굵기 개념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지금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근데 텐빈의 입질도 여러 형태로 들어오죠. 톡톡 할 때도 있고, 뭐 톡톡 그러다가 막 쑥 빨고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대가 끄떡 들릴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끄떡 들리가지고 챔질 잘못하면 줄이 나간다거나 줄이 꼬이는 일이 굉장히 많죠. 같이 쉽게 말하면 목줄이 바늘줄이 봉돌 위로 올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줄이 봉돌을 들어버리니까 봉돌 위에 줄이 있으니까 잘못 치다 보면 채비가 나가다든지 거의 꼬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딱 꼬여서 줄이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 완전 피딩이 아니다 하면 빨리 줄을 쇼크리더나 목줄이나 같이 교환하셔야 꼬임이 덜합니다. 한번 꼬이면 그게 줄이 메모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꼬입니다. 그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막 꼬이면 잘라서 새로 한다. 그게 좀 귀찮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도 안 일으키고 한참 고기 올라올 때 자꾸 꼬여가지고 그때 재배하면 시간 낭비죠. 안 될 때 그런 거는 빨리빨리. 비 오기 전에 보수해야 되죠. 비 올 때 보수하려면 힘듭니다. 텐빈 낚싯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뭐 텐빈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 텐빈 때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텐빈 낚싯대의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필드에 따른 필드 상황에 맞는 낚싯대들이 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봉돌을 뭐 20호 달고 30호 달고 40호 달고 50호까지 단다. 50호, 60호에 맞는 낚싯대들은 사실 20호, 25호를 달았을 때는 대가 안 맞죠. 많이 빡십니다. 그 다음에 20호, 25호에 적당한 힘세를 오, 나이스! 35! 35. 오케이. 자, 35에 루어로 히트했습니다, 우리. 텐냐? 야, 역시 대변호사님 믿기가 빠릅니다. 윤 사장이 텐냐를 한단 말이야. 니 원래, 이쪽 와이자. 나이스. 와, 야, 선장 이거 다 해치묵까?
아니 본거하고 어. 앞뒤가 너무 많다더라고. 35에 본가. 와. 와. 야, 야, 그거 버리지 마라. 집에 가서 물어. 그럼 너 나 택사임 주자. 택사임 좋아한다. 아직 묵고 아무 이상 없으니까 뭐 요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칼도 봐. 보고 해치겠네. 같이 한살 하자. 아이, 일로 온나? 안한다. 온나? 와. 안 한다. 살만 뜨면 된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죽는다. 배에서 죽어가. 아이고. 다른 데는 그거 없으면서 씨어 이런 데는 또 그거 많대. 돈 많은가 봐. 돈 많은가 봐. 맨날 돈 없다더만. 돈 없는 사람은 죽으면 두려워하지 않아. 먹고 살만한갑다 우리 선생님.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45. 3차이가 3차이가. 30에. 칼치다. 진짜가. 칼치다. 오케이. 진짜 뭐 집 걸까? 빠진나? 아, 자꾸 말 시키가. 텐빈이 이래 빠진단 말이가. 텐빈이 한 걸리면 안 빠지는데 왜 이래? 와, 미치겠다. 칼치 맞다니까 내 말 안 믿네. 와, 나 진짜. 씨, 뭔데? 오지 마라. 걸리겠나? 칼치다. 그렇지. 그렇지. 자, 텐빈. 오, 좋아, 좋아. 사이 좋다 이가. 시야 좋아. 씨알 좋지. 오케이. 오케이. 와, 텐빈. 진짜 간만에 텐빈을 봤습니다. 오케이. 자, 던지고 살짝 당겨줍니다. 자, 한 번, 2m, 3m, 자, 4m 정도 딱 치면 뽕떠릉이로 가고 바늘은 딱 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제 입질 라인 오색 합사, 주황색 줄죠. 끝자락 정도에 딱 갔을 겁니다. 아까 여기서 잡았어요. 텐야진 LT3는 처음에 개발 목적은 케이팅 텐야, 방파제, 쉽게 말하면 10g 때부터 좀 무거운 까지 쓸 수 있게 대도 좀 길게 만들었죠. 케이팅 위주의 게임을 하려고. 근데 이게 한 30호, 40호 텐민까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대가 연하지만 굉장히 실하죠. 여기다가 베이트 전동일 달아서 써봤는데도 괜찮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래 쓴 건 아니고 여기 용인호 우리 선장님 베이트를 차가 하도 편하게 잘 잡길래 베이트를 장착해 봤는데도 전혀 시트도 그렇게 안 불편했습니다. 시트도 안 불편하고 그립감도 좋고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여기 전동릴이나 베이트를 장착해서 쓰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베이트 모델의 스피닝을 쓰면 이 가이드 구경이 작아서 줄이 릴이 큰 것 같은 게 줄이 턱턱턱턱 하면서 꼭 이 고장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스피닝 모델의 베이트는 이 단차만 대충 맞으면 뭐 써도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스피닝을 줄이 돌면서 나가는 거고 베이트는 줄이 일자로 여기 스프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구경이 보통 좁게 나오죠, 낚시대들이. 그러니까 스피닝 모델 베이트를 했을 때 뭐 그렇게 안 불편하면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 포스마스터 200 달아서 그다 진해 심해 갔을 때 한번 써봤는데 상당히 뭐 불편한 거 없었습니다. 근데 요대는 스피닝으로 나오는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베이트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베이트 때는 아닙니다. 자, 꽁치 끼는 거는 막 영상에 하도 이 전문가분들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십시오. 저는 뭐 이쪽 낚시는 기본적이고 뭐 낚시할 만큼 하지 막 이렇게 꽁치 달고 이런까지 설명할 만큼은 제가 뭐
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저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꽁치 썰고 꽁치 다는 거는 10단씩 채비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저는 꽁치도 잘 못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 자, 케이팅해서 일단 줄 안 꼬이는 거. 텐빈이 가장 기본입니다. 줄 꼬이면 절대 안 mov니다. 자, 쭉 내립니다. 던져놓고. 던져서 약간 당기면서 텐빈과 이제 저 바늘줄 길이를 조금 멀리 벌려주는 거죠. 벌리려고 텐빈 다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서 한 번 더 벌려주는 거죠. 자, 그냥 깔아앉힙니다. 쭉. 저기서 던질 때만 조금 벌려서 그냥 깔아앉히면 상관없습니다. 뭐 약간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치면은 다 풀립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뭐 예를 들어가 막 지금 한 54m 내렸습니다. 한 4m 쳐 올리겠습니다. 하나, 빠르게. 둘, 셋, 넷. 자, 4m 정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뽕돌이 올라가면서 바늘줄이 밑에 있겠죠. 이 상태가 딱 유지되면 여기서 안 꼬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입질 지점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많이 감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한 반 바퀴씩만 감겠습니다. 릴도 이게 기압이가 다 틀립니다. 번호에 따라서 어떤 거 한 바퀴 감아서 뭐 60도 있을 거고 70도 있을 거고 뭐 거의 90도 있을 거고 그거는 그때 본인이 그 릴 회전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좀 이따 입질 들어올 때 챔질하는 거. 낚시는 기본을 알고 살 붙이고 몸에 익히는 거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뭐 해치는 거 영상 100번 봐도 칼 들고 치면은 못 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어디서 어떻게부터 친다는 걸 알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자기도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손이 가는 거죠. 그냥 쫙 하고.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치고 하는 게 없습니다. 딱 그 템포가 왔을 때 여태까지 축적된 그 경험치로 그냥 몸이 가는 거죠. 뭐 돌이 날라오면 생각하고 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지. 그거 생각하면 바로 맞아버립니다. 눈에 빰패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반사신경. 낚시도 이 반사신경이 좋은 사람들이 좀 빠르죠. 둔한 사람들보다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즐긴다는 개념이 아니죠. 좋으니까 하는 거죠. 텐야든 텐빈이든 이 낚싯대 조리를 항상 응시를 잘해야 됩니다. 예민할 때는. 자, 텐빈이 꼬이나 안 꼬이나. 그날 안 꼬였으니까 오늘 과연 또 대변 앞바다에서도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 자, 대가 연질이니까 살랑살랑해도 밑에는 억수로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대는 이만큼씩 무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텐션 들어가는 거는 한 5cm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액션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들고 있어도 대가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기본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빳빳한 것보다는. 자, 여기서 한번 더 줘보겠습니다. 자, 또 쭉 내리겠습니다. 자, 20m 더 넣고, 자, 또 한 4m 딱 치면, 또, 목줄이 봉돌에 목줄 밑으로 착 깔리겠죠. 입질하면 바로 대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러면 줄도 절대 안 꼬입니다. 요 패턴만 항상 생각하고 하시면은, 텐빈에 줄 꼬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20번 던져가 한 번도 안 걸린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제 기준으로 10번에 한 번 정도 걸리는 거는 채비로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걸린다 봐야죠. 근데 10번에 2번, 3번 걸리는 거는 아무리 멋진 채비도 그 채비는 안 됩니다. 꼬여서. 그것 때문에 멋진 채비인데 포기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조류가 앞으로 뻗을 때 알고 못 쓰는 채비죠. 특히 뭐 미노리그 같은 거. 오래전에 했는데 정말 우수한 채비인데 10번 던지면 막 2번, 3번 꼬이 붑니다. 그래서 그냥 치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또 앞쪽에 봉돌을 달면 꼬이지는 않는데 입질을 안 합니다. 입질을. 참. 이 똑같죠. 텐빈에도 목줄 한 밤, 2밤 하면 남들 계속 올릴 때 입질 안 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근데 키빈하고 여기 달아서 바로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와이어로 된 거. 한 20, 40cm 되는데, 그거 막 계속 옆에 잡는데 입질이 막 턱턱거리고 차버려서 그것도 제가 포기했습니다. 돈만 한 8만원 날렸습니다. 일단 적어도, 저는 새로운 채비는 이 검증된 채비들은 남들이 많이 사용하고 딱 검증이 돼서 쓰는 채비들은 제가 뭐 굳이 테스트 할 이유가 없죠. 다 테스트 한 거를 뭐 굳이 테스트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뭐 브랜드 제품들, 뭐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거는 그 브랜드의 이 가글을 보면 되죠. 여태까지 해왔던 걸 보면 뭐 계속 괜찮으니까. 검증된 제품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새롭거나 조금 어색한 그런 채비들은, 아니면 뭐 제가 또 뭐 새로운 채비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거는 영상 찍기 전에 사실 하다가 소멸된 그런 물건들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예, 남의 물건을 제가 뭐 좋니 나쁘니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써보고 알면 그냥 안 합니다. 매입 자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남의 물건을 좋니 나쁘니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가 그거를 좀 많이 사용해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별로 안 좋더라 얘가 안 좋은 이유는 얘기해줘야죠. 안 좋은 이유는 뭐 줄이면 뭐 잘 터진다든지, 낚싯대는 뭐 잘 빠진다든지, 뭐 그런 이유도 없이 안 좋더라.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가 안 좋다고 그게 나쁜 제품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음식점 예로 들었습니다. 제 입맛에는 안 맞는데 그 집 손님 많습니다. 그럼 제 입맛하고 안 맞는 거지 그 음식이 잘못된 건 아니죠. 만약에 그 음식이 말 그대로 정말 맛이 없고 그렇다면 벌써 망해야 되죠. 손이 많습니다. 저는 안 가지만 제가 입맛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거는 명확하게, 특히 뭐 영상을 찍고 이게 많이는 이렇게 뭘 알려주고 하는 분들은 조금 이 말 한마디 이런 거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케이. 와, 이거 물고 있네. 이야, 배터리가 이거 한다고 내가 꾹바라가 나왔는데 물고 있어. 역시 태미는 물고도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제가 잡혀 있었던 거죠. 참치 이만하게 그냥 끌려옵니다. 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게 50까지 내리겠습니다. 자, 50 내려서, 자, 하나, 둘, 셋, 넷. 자, 4m 정도 딱 치면 뽕돌이 올라가고 36m에서 자, 밑에 목줄 2m 정도 나와 있겠죠. 뽕돌의 수심을 맞췄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바늘은 뽕돌 밑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입질을 하든 뭘 하든 느낌도 오고, 그 다음에 줄에 안 꼬이겠죠. 내려놨으니까. 위에서 약간 타고 내려가다가도 그 정도 치면 한 4m에서 무조건 풀려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케미 같은 건 안 다는 게 좋습니다. 케미 다시면은 그 케미에 혹시 줄이 이렇게 바늘이 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류가 안으로 밀려오거나 할 때 그때 케미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사단이 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케미가 없으면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웬만하면 쇼크리드 쪽에 텐빈 위 쪽은 뭐 집어등이나 케미 안 다는 게 좋습니다. 굳이 다신다면 바늘 쪽에 다시면 됩니다. 이거 뭔데? 이게 또 걸렸나? 칼치가, 삼치가. 나 이거 삼치 같은데, 씨. 칼치 아니면. 아닌데, 삼치는 아닌 것 같은데. 좋아. 칼치다. 와, 대치다. 오케이. 와. 이가. 으쌰. 와.
칼치입니다. 와, 완전 부드러. 오! 야, 금호템이 좋아요. 아, 바늘 이거 진짜 좋네. 꼬이도 안 하고. 와, 나 갖다 넣을 거 많습니다. 와, 네, 너무 멀리 던질 필요 없습니다. 던지기 힘듭니다. 에다줄이 길기 때문에. 자, 그냥 뽕돌 앞으로 그냥 뽕돌 무게 그냥 뽕돌 앞으로 살 깔 때가 살 놔주면 됩니다. 이게 살짝 당기게 살짝 당기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텐밍이랑 목줄을 벌린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수심이 자 52줄이 딱 들어가면 자 한 4m 올립니다. 둘, 셋, 자 4m 정도. 이러면 봉돌이 위로 가 있고 목줄이 2m 정도 보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위치를 절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서 쳐올리면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낚시 시작하는 겁니다. 빠진가 이거? 아, 오케이. 야, 씨. 뭔데? 싹두개 뿐가 아이가? 뭐고? 와, 삼치다. 아, 나이스. 오케이. 가만있어. 삼치가 또. 아, 또 삼치다. 와, 크다 이것도. 삼치. 어. 이번에 드립 좀 푸세요. 이번에는 자, 랜딩하고. 오. 가만있어. 자, 그것도 빼라. 오케이. 자, 올려주고. 와, 이 새끼 또 뱀이 떨어진다. 아, 나이스. 요 살살 달래가 잡아야 되겠다. 오케이, 와, 대볼 뻔했다. 씨. 다 올라왔네. 힘 조금 더 빼고. 오케이, 힘 조금 더 아. 빼고.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나갔다. 나가본다. 있다. 오케이! 손잡지를. 봤지? 와. 자, 텐야 진으로 잡은 대삼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자, LT. 자, 텐야 진스를 LT로 잡은 삼치입니다. 와, 이 바늘줄은 잡고만 있는 겁니다. 이뭐 텐션을 주는 게 아닙니다. 흘렁흘렁 잡고만 있는 겁니다. 그냥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살짝 던지면 됩니다. 쭉 그냥 앉히면 됩니다. 이제 멀리 난 다음. 자, 수심이 딱 보내고 4m만 딱 쳐올리면 줄 쫙 뻗으면서 절대 안 꼬입니다. 뭐 다른 텐비는 모르겠고, GK 스피드 텐비는 굉장히 여기 특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번도 안 꼬였습니다. 그날 진해에서 그랬고. 자, 다른 텐비 쓸 때는 좀 꼬이는 거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10번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것도 훌륭한 거죠. 자, 하나, 둘, 전동리 같으면 한 4m 딱 감아보면 됩니다. 자, 4번. 그러면 바늘줄 밑에, 봉돌 위에. 자, 이렇게 딱 안정시켜 놓으면 일단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채비는 딱 펴져 있습니다. 절대 안 꼬입니다. 야, 뭐 칼치는 장난이겠죠. 아까 거의 뭐 대삼치급 사이즈도 그냥 다 처리했습니다. 이 뭐 땡채는 돼야 되죠. 이걸로 드러퐁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힘잡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까 그게 더 컸는데 그거는 막 혹시나 옆쪽 분들 피해 줄까봐 제가 들에 꽉 잠그고 막 어차피 터준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살살살 뭐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배 한 바퀴 돌고 막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자리에서 처리 못하면 터자 버려야지.